피부에 직접적으로 대는 건데요. 두 번째는 를 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지저분하다고 해서 막 거나 아니면 막 내거나 하면은 안녕하세요. 네,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김안나 김종식입니다. 이맘때쯤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햇빛 보고 나서 이렇게 막 오돌오돌 올라오고 그래서 저 햇빛 알러지 생겼어요 이렇게 진료실 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거는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알레르기보다는 광민감 반응인 다형광 발진에 해당이 됩니다. 다형광 발진. 네. 말이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좀 다양한 햇빛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모양의 발진이라는 건데 광 피부 질환 중에서는 이게 제일 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로 젊은 여성분들한테 잘 생기고 특히 평소에 해를 잘 안 보던 분들, 뭐 실내에만 생활을 하신다던가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봄이나 초여름에 해가 좀 강해질 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노출 부위에 좀 우툴투툴한 되게 가려운 좁쌀 같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두드러기 같이 아니면 물집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햇빛 알러지는 이제 일광 두드러기인데 이거는 태양광선에 노출이 되면은 몇 초 아니면 몇 분 이내로 이제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게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아주 드물고 그리고 아예 일상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다형광 발진 그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되게 힘들죠. 이런 거는 왜 생기는 건가요? 다형광 발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외선을 쪼이면 보통 사람 피부에서 면역 반응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광선 치료로 뭐 여러 가지 염증성 피부 질환들을 치료를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그런 억제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고 오히려 햇빛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피부에서 만들어진 뭐 항원 이런 것들 때문에 과민 반응이 뒤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뭐 여성들한테 잘 생기는 걸로 봐서 뭐 호르몬, 유전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강한 햇빛에 처음으로 노출될 당시에 발생을 하고 오히려 한여름이 되면은 이게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피부도 적응을 하고 일종의 그런 내성 같은 게 생겨서 괜찮아져요. 하지만 겨울에 또 해를 안 보고 옷으로 가려진 부분이 있다가 다시 계절이 바뀌면은 또 다음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뭐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증상 조절 위주로 그렇게 치료를 하거든요. 알아서 노출이 안 되면 얘도 1, 2주 이내로 좋아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가 갈 때 항히스타민제랑 스테로이드 크림 이런 걸 챙겨가서 이제 조금씩 올라온다 싶으면은 바르고 먹고 하면은 좀 증상이 나아지고 이 외에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 강해지기 전에 뭐 봄철 이런 때 미리 광선 치료를 이제 피부과에서 뭐 일주일에 2번씩 몇 주 동안 하시면은 발진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좀 번거롭죠, 그거는. 뭐 제가 쭉 들어보니까 또 결국은 기승전 자외선 차단인 것 같네요. 저희가 뭐 선크림에 관련된 영상들은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예전 영상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이런 게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고요. 이제 요새는 선크림은 물론이고 가리는 의복도 중요하거든요. 의류도 종류에 따라서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달라요. 폴리에스테르 소재가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가장 우수하고 뭐 색깔도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옷들이 더 차단을 잘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요새는 기능성 의류들 보시면은 이제 UPF라는 수치가 있어서 선크림에서 SPF를 보듯이 그 UPF도 이런 자외선 차단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40에서 5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의류를 골라서 착용을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고 햇빛도 과하게 노출이 되면은 일광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일광 화상 증상은 이제 햇빛 노출 이후에 피부에 붉은기나 통증 그리고 부종 같은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건데 이제 햇빛에 있는 여러 파장대 중에서도 이제 UVB라고 하는 파장대가 일광 화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열화상과 마찬가지로 이제 피부에 손상을 입는 정도에 따라서 뭐 조금만 붉어지는 정도면 이제 1도, 이제 뭐 수포가 생기는 거면 2도 화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근데 사실 막 3도처럼 좀 깊이 내려가는 것은 햇빛 정도의 에너지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광범위하게 일광화상을 입으신 분들은 좀 으슬으슬 열도 나고 뭐 춥고 그런 구역감이 있다거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전신적으로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은 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드레싱이나 뭐 이런 수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집중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 그냥 해변에서 햇빛에 일반적으로 타는 정도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만큼 화상을 입는 일은 흔하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햇빛을 받아도 괜찮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많이 타고 막 빨개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건 이제 햇빛에 대한 반응도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엔 이제 타고난 그런 피부 타입, 즉 좀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자외선 노출 후에 피부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이제 저희 피부과에서는 뭘 피츠패트릭 스킨 포토타입이라고 해서 1부터 6까지 나눴거든요. 이제 1형일수록 좀 피부가 하얗고 화상을 입기 쉬운 사람들, 즉 뭐 백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제 6형이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어두워서 화상을 입지 않는 대신에 이제 뭐 색소 침착 같은 거는 잘 남는 타입이에요. 이제 한국인 같은 동양인들은 주로 이제 3형, 4형 이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고난 거에 따라서 자외선이 취약한 정도가 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복용 중인 약물이라든지 뭐 바르는 거라든지 그런 게 또 햇빛에 대한 민감도를 좀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저희 전문의들하고 또 상담을 하시고 그런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일광 화상을 입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대처하는 방법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쿨링인데요. 즉 피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야외에 있었으면 더 이상 노출이 안 되도록 실내로 바로 들어오셔서 이제 시원한 물에 한 10분 이내로 짧게 샤워를 하시고 바로 보습제도 바르시고요. 또 시원한 물에 적신 수건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피부가 따끔거리고 좀 느낌이 온다 싶으면은 갖고 계시는 상비약, 스테로이드 크림을 좀 붉어진 부위에 얇게 바르시고, 또 통증이 심하면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뭐 알려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얼음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대는 건데요. 이제 뜨겁다 보니까 이 쿨링을 하려고 좀 지나치게 차갑게 하면은 오히려 화상으로 인해서 손상된 그런 피부를 더 악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조직 손상을. 두 번째는 물집을 터뜨리는 행동이거든요. 화상이 심하면 물집이 잡히는데 물집 자체는 좀 피부를 보호해주는 필름 같은 역할을 해요. 이걸 터뜨리면 오히려 2차적인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만약에 이게 너무 물집이 땡땡해서 불편하다 하시면은 그냥 집에서 혼자 뭐 터뜨리거나 하지 마시고 차라리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좀 처치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상이 나을 때쯤에 빨갛다가 이제 좀 어두워지면서 실비듬 같이 각질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지저분하다고 해서 막 떼내거나 아니면 막 떼수건 이런 걸로 밀어내거나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피부에 다시 손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보습제를 계속 덧발라 주신다거나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도록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니까 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제 뭐 강한 햇빛 노출, 특히나 요즘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 휴가철에 생길 수 있는 피부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 다뤄봤는데, 이 강한 햇빛에 이렇게 노출되는 거는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자외선 노출이 너무 많아지면 뭐 당연히 피부 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역시 자외선 차단, 이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